안녕하세요. 책 읽는 킥복서 김보성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스노우폭스 김승호 대표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노우폭스는 스시죠, 스시 캘리포니아 롤하고 스시를 바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미 만들어 놓은 완제품을 편의점 도시락처럼 잡아서 갈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고요. 전 세계적으로 한 1,300개 정도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도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한 4천억 정도 되시고 매년 뭐 3,5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시는 김승호 회장님 책인데, 제가 이 책을 감히 리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들어요. 워낙 제가 한번 보면서, 제가 이거 3번 봤는데 만나기 전에, 뵙기 전에 한 번 읽었고 뵙고 나서 2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울리는 글들이 너무나 많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는 정도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근데 워낙 제 마음에는 깊숙하게 남았고 깜짝깜짝 놀랄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2부작에서 한 3부작 정도로 나눠서 이거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책갈피에 읽어보면 괜찮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거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여기 뒷부분이라든지, 나는 이 책에 나의 모든 가치관을 담았다. 가난하게 태어나 나이 40을 넘어 어떻게 비범한 슈퍼리치가 되었는지, 삶과 죽음, 가족을 돌본다는 것, 돈을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을 천국으로 만드는 철학적 사고와 나만의 감정 관리법까지 한 인간으로 태어나 지금껏 얻은 모든 통찰력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나는 나의 세 아들에게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는 유언을 남기고 싶었다. 김승호 회장님께서 예전에 아들한테 남기는 편지를 이제 인터넷에 올리셨는데 그거가 이슈가 좀 돼서 책을 쓰는 계기가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경영 노트도 쓰셨고, 제가 맨 처음 봤던 거는 그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이 생각의 비밀, 김밥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 그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예전 책인 김밥 하는 CEO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김승호 대표님께서 점점 생각이 변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현재 깨달으신 것들, 그리고 7.8기 7번 망하시고 8번째 크게 성공하셔서 나눠주시는 인생의 지혜들은 우리가 경청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김승호 회장님께서 사장들을 가르치는 이제 사장이 되셨다고 그런 이제 강의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2기에 참가를 해서 저도 열심히 들었는데, 진짜 듣기 전과 듣고 나서의 인생의 차이가, 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자 더 읽어드릴게요. 인생의 수학은 미묘해서 공식이 없다. 남을 누른다고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졌다고 상대가 이긴 것도 아니다. 누군가 날 행복하게 해주길 바란다면 불행해지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 하면 내가 행복해지니 이런 방정식은 세상에 없다. 살다 보면 베푼 것을 잊고 있을 때 돌아오고, 찾으려 가면 멀리 간다. 많이 가지려 하면 오히려 적게 잡게 되고, 적게 잡으려 하면 오히려 늘어난다. 나를 딛고 담장을 넘어가라고 어깨를 내밀면 오히려 품에 들어오고, 품무려 가두어 버리면 달아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예전에 저는 어릴 때 삼국지 같은 거 많이 읽었어요. 삼국지 이제 어린 청소년의 마음으로 뭐 10대 더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삼국지를 몇 번이나 읽었는데, 그때 읽으면서 야, 삼국지에 나오는 그 왕들과 장수들의 우정,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라를 세웠다는 거는 누군가를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누군가를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는 영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1세기에 누군가를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21세기의 영웅은 뭐 좋은 훌륭하신 분들 물론 많겠지만, 저는 기업가가 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가라는 거는 총성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내 회사가 이기면
내 조직 구성원들이 먹고 살 수 있고 그 조직 구성원들이 가정을 꾸리고 할 수 있게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국지에 봤던 그 영웅들이 21세기에는 기업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약간의 그런 마음을 좀 받았는데, 실제로 크게 성공하셔서 이제 무일푼으로 가셔서 미국에 가셔서 맨손으로 19살에 넘어가셔가지고 4천억 대 자산가가 되신 회장님, 지금 뭐 50대신데 그 스승님의 회장님의 말씀 보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거 나눠보고 싶은데 요약 한번 해서 말씀드리고, 책에 있는 내용 말씀드리고, 제가 깨달은 거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삶의 질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화두를 던지시는 건데, 사람의 삶의 질의 차이,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 하는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만족스럽게 살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게 살아요.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환경의 차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생각,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결정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노력할 의미가 없겠죠. 저는 그래서 고정된 사고방식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아무리 같은 환경에 있어도 그 중에서 꼭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남들하고 생각을 다르게 합니다. 그 생각의 차이, 부자가, 슈퍼리치가 어느 정도 슈퍼리치시냐면, 스승님이 하신 강의가 하루에 1인당 참가비가 한 50만 원 됐어요. 49만 5천 원 정도 됐는데, 뭐 150명, 200명 정도 그 사이 모이셨어요. 그래서 강연료만 하루에 한 8시간 정도 강연하시고 1억 정도 강연료가 나왔는데, 스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께서는 요거를 하는 게 손해이신 거죠. 왜냐면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루에 한 2, 3억 정도가 소득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사실 그 일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장한테는 사수가 없다, 이런 사명감으로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1년에 진짜 1억 모으기도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대한민국의 0.1%나 1년에 1억 벌까요? 남는 것만 1억이. 그거를 하기도 힘든데 스승님께서는 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김성호 대표님께서는 사장을 가르치고 싶다, 그 사장들이 더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누시는 그 생각의 차이,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듣게 된 게 이영석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마디 때문에 들었거든요. 이영석 대표님이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만나는 사람을 바꾸라고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네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사고방식이 바뀌고 행동하는 게 바뀌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만나는 사람을 한번 바꿔봐 보성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 그러면 내가 분명히 언제든지 기회만 있다면 나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을 만나서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배우고 그 사람의 생각을 카피해서 나도 한번 따라해서 나도 한번 성공하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는데, 김성호 회장님께서 그렇게 좋은 취지로 사장을 가르치는 그런 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가서 배우면서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김성호 회장님께서는 돈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은 나한테 스스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준다. 그러니까 돈이 시간을 주는 거죠. 내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나친 노동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해주고 적정한 영양과 휴식을 준다. 지나친 노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지나치면은 인생을 즐길 시간이 없잖아요. 돈을 열심히 일해도 돈 못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이 벌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일을 하게 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죠. 과로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CEO들 중에서도 갑자기 많이 늙으신 분들도 있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돈을 벌어서 사실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였는데, 내가 돈 버느라고 시간을 다 쓰면 행복하게 살 시간이 없죠. 가족하고 쓸 시간도 없고, 돈은 있지만 나이를 많이 먹어서 건강을 잃어서 놀러 갈 수도 없게 되는 불행한 상황이 있는데, 그거를 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적정한 영양과 휴식을 준다. 가족 간의 재정 문제로 인한 긴장 상태를 쉽게 해결해 준다. 그리고 그쵸, 가족 당장에 현실적으로 자녀 학원비라든지 학교 다닐 수 있는 등록금이 없으면 암만 정신 승리를 해도 가족하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거를, 그러니까 생존이 되고 그 다음에 꿈을 추구를 해서 그 다음에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을 또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품이나 물건을 소유하기보다는 경험이나 지식을 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품이나 물건은 사자마자 그 값어치가 떨어지고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품 뭐 벨트를 사고 그거 뭐 한 1년 정도면 낡아가지고 그거 다시 되팔아도 반값도 못 받겠죠. 그리고 낡으면서 유행도 지나게 되고 그거 사봐야 그렇게 행복감 오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뭐 가족하고 보냈던 뭐 해외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들었던 그 값어치 있는 세미나는 두고두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 경험한 거는 더 오래 행복감을 지속하게 해주는 거예요. 가족하고 해외여행 가서 사진 찍어놓은 거 그 사진만 봐도 평생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는 것과 200만 원 가지고 가족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해외여행 갔다 왔을 때 그 추억, 그거를 비교를 해봤을 때 화자님께서 돈으로 상품이나 물건보다는 경험이나 지식을 사라는 얘기가 저도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뭐 명품 이런 거 뭐 별로 그다지 원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경험과 지식이라는 거. 자, 그 다음 거. 자,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 귀가 솔깃합니다. 그쵸? 지금 버는 거보다 돈이 10배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보고 싶죠? 그 책에다 써놓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을 바꿔라. 소득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결심 자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결심. 생각을 10배가 가능하겠어? 그런 얘기 있죠. 10%는 불가능, 뭐 20%, 30%는 불가능해도 10배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예 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뭐 체육관 하니까 체육관 얘기로 해주면 체육관에서 한 20%, 30% 올리는 것 노력하는 시간 더 늘리면 되겠죠. 하지만 이 체육관에서 매출 10배를 늘리면 똑같은 방식으로 될까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합니다. 10배가 잘 될 수는 없어요. 뭐 한 50% 잘 될 수는 있겠죠. 2배까지 잘 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체육관에서 10배 더 잘 되게 한다. 이거는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결심 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0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가능한 방식이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돈을 벌고 싶다면 얼마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며 직업과 형태, 수입이나 환경까지 명확해야 한다. 조스떡볶이 나상균 대표는 바르다 김 선생을 런칭할 당시에 그 김밥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하나 상상의 그림으로 그려보기까지 했다. 햇빛의 질감과 직원들의 대화 소리, 참기름 냄새, 분주하며 행복한 고객들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상상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인상 많이 깊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배 돈을 벌 건데 막연히 나중에 잘 되면 10배 돈 벌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약간 그랬거든요. 언젠간 열심히 하다 보면 돈 10배 벌리겠지 라고 하는 거는 돈을 못 버는 사람의 사고방식. 진짜 돈을 버신 분은 얼마까지, 그 다음에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이며 직업이나 형태, 수입, 그리고 환경까지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월트 디즈니가 디즈니랜드 만들 때 머릿속에 그 디즈니랜드 없었잖아요. 근데 아예 없던 건데 그거를 머릿속에 그려서 그거를 현실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 그 모습을 정말 구체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진짜 그런 생각 잘 못했어요.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돈 벌어서 10배 버는 모습을 비디오나 사진처럼 아주 명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까지 도달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성공하신 분들, 여기 조스떡볶이 나상균 대표 같은 분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라다 김 선생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그 고급 김밥집의 모습을 다 머릿속에 그리고 계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잘 되겠지, 막연한 거였는데 역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성공한 모습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제가 읽은 책하고도 많이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게 과거에 자기가 이렇게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를 멈추란 얘기예요. 문제라든지 지금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도 이루어졌다고. 돈을 벌고 싶다, 뭐 1000만 원 벌고 싶다 이게 아니라 이미 돈을 벌었다.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떻게 벌었는지 그 마음을 느끼고 그 미래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성공한 모습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게 여러 가지 작은 도구들, 예를 들면 뭐
A4용 뭐 카드 명함만 사이즈만 모습에다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려서 코팅을 해서 뭐 지갑 속에 갖고 있는다든지, 하루에 내가 성공하는 모습,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100번씩 쓴다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장소, 오래 있는 장소에 그거를 그려서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물지도라고 그러죠. 보물지도 같은 거, 이미지 같은 걸 그려가지고 그걸 넣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을, 내 성공한 모습들을 머릿속에 떠나지 않게끔 계속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계속 확언을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위해서 잘게 쪼개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책이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사실 한 번 읽는 거로 안 되고, 정말 두고두고 꺼내서 계속 뭐 수학 정석처럼, 뭐 사업의 정석 같이 옆에다 두고 막혔을 때 꺼내서 보고 까내서 보고 이랬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씀을 여기 책 내용에서도 하시는데, 자, 목표 자체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목표 자체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한 모습을 머릿속에서 놓치지 않게 그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김성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공, 이 목표 머릿속에 잡고 있는 거, 그거는 100번 쓰기 책도 있어요. 100번 쓰기, 100번씩 쓰는, 자기가 하루에 100번을 쓰는 거, 자기 목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 2천 정도 체육관으로 나오는 거, 월 매출 2천, 월 매출 2천, 이걸 계속 쓰는 거예요. 그거는 저는 좀 짧게 썼어요. 그걸 길면 100번 쓰기 힘들 것 같아서 월 매출 2천, 월 매출 2000 이렇게 쓰니까 한 10분이면은 100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한 35일째 쓰고 있는데, 이 방법이 맨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해본다, 이 마음으로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면은 제가 갖고 있던 거, 제 찻잔 속에 있는 그거를 다 버리고 빈잔을 만든 다음에 성공하신 분이 주는 얘기 그대로 다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갖고 있던 고정관념과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들로 잘 안 됐잖아요. 그럼 내 방법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 다 버렸어요. 저는 당연히 내려놔야죠.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하시는 거를, 그래 그러면 실험 삼아서 시키는 대로 한번 다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35번 35일째 쓰고 있는데, 이거를 해보니까 월 매출 2천,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고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이거를 10번 쓰면서 기계적으로 쓰니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월 매출 2천 하려면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안 되는 방법보단 되는 방법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 그래서 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이렇게 100번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100번을 해보면 그게 특별한 추억이 되자 경험이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 목표에 대해서 잃어버리지 않겠죠. 심지어 비밀번호도 회장님께서는 이 목표로 쓰신다고 하는데, 그것만큼 이걸 자주 보시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서. 그리고 생각 자체가 전기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기처럼 생각도 에너지가, 실제적인 힘이 있다고 믿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 자체가 그 미래를 끌어들이고,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이 된다 하는 게 정말 될 수 있게끔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께서 그거를 책에서도 증명을 하시고 실제 삶에서도 증명을 하셨어요. 이미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믿고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말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대도 많이 되고 어떻게 될지 궁금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뭐 끝까지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거. 자,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를 깊게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를 깊게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거를 읽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곱씹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나하나 쪼개서 얘기를 해보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믿음, 이걸 쪼개서 생각해보면
된다고 생각해야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될까? 이러면서 노력이 100%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책 여러 가지 책에서 많이 봤는데 엘리트 마인드라는 책에서도 금메달 따려고 하는 사람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람이 금메달 따겠습니까? 내가 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기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고 성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고 믿어야지만 전력 질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이거 못 할 건데, 내가 어차피 노력해봐야 뭐 강남에 있는 빌딩 못 살 건데라고 하면 열심히 할 수 있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믿어야, 그거를 믿는 게 의식적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 무의식도 그걸 믿어서 그 의식과 무의식이 한 팀이 돼서 같이 믿어서 폭발적으로 증기기관차처럼 나가야지만이 그걸 믿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신 거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어린 시절에 뭐 부모님이 뭐 자기를 별로 사랑해주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거절을 많이 당했다거나, 아니면 실패를 했다거나 실수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밉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좋은 걸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한테 좋은 걸 주려고 미우니까, 자기가 미운데 어떻게 자기한테 좋은 걸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일단 좋아해야 자기한테 좋은 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자기를 미워하면은 자기한테 벌 주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노력도 하고 싶지 않죠. 사실 이것들을 이루는 게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끌어당겨가지고 이게 실제로 오는지 안 오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일단은 생각을 하고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행동을 하려면 내가 일단은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한테 좋은 거 주고 싶다는 거, 이게 필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충분 조건 아니더라도 일단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걸 가지고 그 다음 단계들을 하나하나 노력해서 밟아나갈 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제 해석입니다. 해석. 자, 그 다음 번. 성공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라. 다시 한번. 성공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라.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제가 김승호 회장님 만나기 전에 읽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봤는데도 뭐 절반도 이해 못했어요. 솔직히 한 10% 20% 정도 이해했겠죠. 제가 그 큰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 안 됐고, 긴가민가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김승호 회장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만나 뵙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들도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식사도 뭐 운 좋게 이렇게 몇 번 해주시면서 만나면서 개인적인 질문들로 하면서, 이게 하루아침에 이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이제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금도 분명히 갈 길이 멀었지만 그냥 책만 봤을 때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고 느꼈을 때 제가 와닿는 깨달음이 훨씬 컸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 예를 들어서 배울 때 오른발 뒤꿈치 돌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오른발 뒤꿈치 원래 오른손 칠 때는 오른발 뒤꿈치 돌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면 오른발 뒤꿈치 돌려야지 골반이 앞으로 오고 어깨가 앞으로 오고 펀치를 더 길게 쓸 수 있고 체중도 실려요. 그래서 그냥 주먹 썼을 때는 이게 팔을만으로만 때린다면 뒤꿈치 돌리면 반에 있는 체중이 돌아가면서 팔도 길어지고 리치도 길어지고 체중도 실어서 더 세게 때릴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하는 것과 만났을 때 그 차이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것도 중요하고 동영상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가서 어느 맥락에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를 들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찾아가서 만나 뵙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한테 적용을 시켜보고 내가 막히는 부분을 또 질문을 해서 피드백을 받아보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혼자 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10가지를 뭐 한두 가지로만 줄여도 시간을 엄청 벌잖아요. 그 시간을 번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인생이 무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낭비하지 않으면 아껴진 시간만큼 그거를 소중한 데 쓰실 수 있어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가지고 싶은 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거를 어떻게 이루었냐고 물어보시고 시간을 아끼셔야 돼요. 인생을 아껴야 됩니다. 인생을 아끼셔서 원하는데 쓰셔야지만이 더 행복하게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위에 있는 거랑도 겹치죠. 돈으로 상품이나 물건을 소유하기보다는 경험이나 지식을 사라. 경험이나 지식을 사는 거는 그 저자라든지 그 강사가 이 얘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수천 시간, 수만 시간 연구하고 요약해가지고 압축해서 그 핵심만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만 시간의 그 시행착오와 노력이 들어있겠습니까? 그거를 책이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이 짧은 시간에 살 수 있다면 그 값어치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데 돈을 아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50만 원을 썼더라도 내가 5천만 원어치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면 50만 원 너무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값어치 있는 거를 보는 안목도 기르셔야 되고, 물론 이제 그 값어치 없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도 있겠지만 만나다 보면 그걸 고를 수 있는 지혜도 생기는 것 같아요. 책도 맨 처음에는 좋은 책 못 고르지만 사다 보면은 좋은 책을 고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하다 보면 늡니다. 모든 게 다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진보하든지 성장하든지 아니면 후퇴하든지 가만히 있는 건 없어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전문가가 되고 거기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닮고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과연 나 만나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기가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잘 도와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도 성공하기까지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고, 그분들도 혼자 성공하신 게 아니라 본인들의 선배라든지 스승들한테 배우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고마운 마음을 알고 자기도 얼마나 절박한지 알기 때문에 자기의 옛날 생각을 하시면서 자신을 보시는 것처럼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배워서 성공했다면 저도 성공해서 또 이제 그 후배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을 도와줘야겠죠.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되는 게 진정한 나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하고, 도움받은 만큼 절대 공짜로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움받은 만큼 저도 뭐 성의를 보여서 나도 도와드릴 수 있는 거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받기만 하려는 마음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분들한테도 받은 만큼 저도 해줘야 된다는 거, 작지만 마음이라도 감사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운, 유산, 노력 등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것은 순전히 세상 순리에 대한 공부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돼서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 부자로 사는 것, 그러니까 수성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능력이다. 부자가 되는 거는 행운, 그쵸, 운 좋아서 될 수도 있고, 유산, 돈 물려받을 수도 있고, 노력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하는 거는 가능해요. 하지만 부자로 사는 것, 그러니까 부를 지키는 거는 세상 순리에 대한 세상 공부 없이는 그 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 산 사람들이 그거 다 날려먹는 게 행운으로 부가 왔지만 자기 그릇이 안 되니까 그거 다 날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를 지키는 데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령 부자가 아니어도 그 부자가 되는 그 그릇을 키우는 거는 하루아침에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어. 일확천금이 되잖아요. 뭐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개발이 됐다든지, 부모님이 유산을 상속해줬다든지, 아니면은 뭐 로또에 당첨이 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갑자기 행운으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돈을 지키는 능력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돈이 없을 때부터 돈을 지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초 체력을 계속 쌓아놔야지만이 그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부를 지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 없는데 왜 내가 이 부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지? 왜 자기 개발하고 책 읽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운동으로도 비교를 해드릴게요. 챔피언 타이틀 매치가 언제든지 운 좋게 잡힐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내가 뭐 능력은 안 됐지만 이 사람이 부상으로 빠져서 갑자기 대타를 구했는데 다른 사람 다 바쁘고 하필 나밖에 없으면 그 타이틀 매치를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그거 모르고 나 타이틀 매치 잡히면 이제부터 운동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은 그때 가서 무슨 좋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미리미리 연습을 해놓고 그 부자가 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릇을 넓혀놓은 사람만이 한테만이
부가 왔을 때 그거를 오래오래 자기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공부, 세상 순리에 대한 공부, 철학자가 되셔야 돼요. 철학자가 그거를 오래오래 미리미리 기초 체력을 쌓아두셔야 됩니다. 기초 체력을 쌓아놔야 메이웨더 만났을 때 기술 배울 거 아니에요. 내가 기초 체력도 없는데 메이웨더가 기술 가르쳐주러 딱 왔는데 한국 왔는데 체력이 없어가지고 한 라운드 하니까 지쳐서 더 이상 못 배워요. 얼마나 아까워요. 10라운드, 20라운드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체력을 길러 놓으시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인생에서 쉽고 편하게 이루어진 성공이란 없다. 100억을 벌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억을 버는 것이다. 1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1억을 버는 거다. 1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00만 원을 버는 것이다. 모든 목표는 조각냈을 때 쉬워진다. 인생에서 쉽고 편하게 이루어진 성공은 없다. 쉽고 편하게 이루어진 성공은 없죠.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쉽고 편하게 이루어져도 내가 유지를 못한다니까, 기본 체력이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체력 만들고 본인의 이거 수각이라고 그러거든요. 수각, 자기 그릇, 그거를 넓히는 연습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 그릇을 크게 하는 거는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인생에서 쉽고 편하게 이루어진 성공은 없다.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성공을 유지하고 오래오래 갖고 있는 거를 말씀하셨을 때 짧은 성공은 있지만 본인이 그릇이 안 되면 그 성공 다 날려먹으니까 이게 쉽고 편하게 이루어진 성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또 맞으면 쉽게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랑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거 100억 벌려면 10억 벌어야 되고, 10억 벌려면 먼저 1억 벌어야 되고, 1억 벌려면 1000만 원 먼저 벌어야 된다. 이거는 돈의 중력에 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느꼈던 건데, 1000만 원을 노동력으로 버는 거는 사실 모으기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1억이 있을 때 1000만 원 버는 거는 조금 더 쉽고, 내가 10억 갖고 있을 때 1000만 원 버는 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눈 뭉치기가 어렵지, 이 눈이 어느 정도 커지고 더 커지면 눈덩이 2번, 3번 굴렸을 때 그 불어나는 게 커지기 때문에 내가 1000만 원 벌려고 1년 동안 고생했다면 그게 1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성공은 2차 함수와 같아서 1차 함수처럼 이렇게 천천히 똑같은 기울기 경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는 정말 성장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앞에서 모양이 별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남들이 봤을 때 그냥 노는 게 더 편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이게 나의 그릇을 키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회를 만나서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대나무도 뭐 7년, 8년을 뿌리 속으로만 밑으로 내리다가 7, 8년이 지나면 갑자기 위로 솟구치듯이 뿌리가 땅을 내리고 있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뿌리를 넓고 깊게 내린 다음에 성장을 하신다면 분명히 본인한테도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벌써 30분이 지났어요. 여기까지 1차로 하나 끊고, 김성 회장님 책 내용을 너무 제가 좋아하고 깨닫는 바가 너무 많고, 사실 이 하나하나가 너무 주옥 같아서 정말 인생의 스승을 제대로 만난 거 아닌가. 그리고 소크라테스처럼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많이 주는 글을 너무 많이 써셨기 때문에 저는 진짜 밑줄 다 치면서 몇 번씩이나 밑줄 치면서 메모하면서, 여기 보시면 몇 번씩이나 파란색 빨간색으로 밑줄 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것들 너무 아까워서 끊고 또 할게요. 네,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 1부.